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시장에서는 뭐 지분 신고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배진환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반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를, 노블리제라는 투자회사를 또 창업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레슨몬이라는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흙수저다 보니까 사업자금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제 스승님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식 실패를 여러 번 하시면서 집에 가정 불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주식을 맨날 보니까 욕심에 과열일 때 사고 또 공포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한번 돈을 벌겠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주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주식이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처음에 투자했던 종목은 LG정보통신이라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막연하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일단 도서관 가서 신문을 한번 펼쳤어요. 펼쳐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화기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탱크 같은 모토로라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삼성전자랑 LG정보통신이랑 현대통신이랑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특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현대통신은 좀 약해 보이고 해서 LG정보통신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분 신고한 것 중에 국일재지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투자하고 나서 한 70여 배가 올랐어요. 70여 배 올랐는데 뭐 그 70여 배 다 먹고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70여 배 올랐어요. 70배가 올랐던 기간은 어느 정도 만에? 근데 기간이 오르는 게 내가 2014년, 15년 이렇게 뭐 한 1, 2년 거쳐서 샀거든요. 샀는데 오르는 건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3, 4년. 이게 좀 최근 3, 4년. 3, 4년. 그리고 최근 3, 4년, 5년, 이렇게 4, 5년 동안에 그렇게 올랐어요. 길게 올랐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중소형주 위주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중소형주를 좀 많이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 아까 그런 조건이 맞고 또 모멘텀이 있고 이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기가 또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도 뭐 그게 상관하지 않고 좀 수익이 나는 편이에요. 중소형주에 좀 집중하시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잘 막 고르면 수익률이 좀 많으니까 중소형주 위주에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를 안 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죠.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는 종목을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나 또 뭐 PBR, 퍼, 뭐 그다음에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들 다 같이 겸행해서 보고 뭐 배당률까지도 좀 겸행해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현재의 지종이 현재 국일재지는 박엽지라고 아주 얇은 조기를 만드는 업종이에요. 담배지종, 담배지종이나 금종이에요. 금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국내에 유일한 업종이에요. 유일한 업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제지업체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자회사에 땅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다른 회사로 전환될 모멘텀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계속 탐방을 가다 보니까 여러 번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이사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그 회사에 신사업에 대한 전환 의지를 제가 보고 그래서 신사업에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게 수익이 이제 크게 나다 보니까 일단 성향 자체가 저도 이제 데이 트레이더도 공부해보고 직접 해보기도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성향이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향도 투자를 하는데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뭐 데이 트레이더가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향이 뭐 좀 장기 성향이 맞다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좋은 종목을 골라서 긴 텀으로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가 봐서 이게 단기적인 성향인 분들도 좀 연습과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투자를 한 것도 아까 뭐 LG정보통신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한 것들이 그 시대에 맞는 주식들이 대부분 10배씩 수익이 났거든요. 예를 들면 뭐 1999 IMF 때는 다 세사들이 다 망하고 나서 뭐 건설업체 뭐 그때 트로이카라고 했죠. 뭐 정권, 건설, 은행 뭐 이런 것들이 다 망하고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업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장 동력을 달고 뭐 10배, 뭐 몇십 배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IT 버블 때 보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때 뭐 150배가 올랐어요.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월드뱅크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걸 뭐 몇천 배 올랐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 사업 모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큰 모멘텀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후에 또 뭐 보면 2003년에서 2005년도에 주로 이제 가치주 장세도 열렸지만은 그 다음에 그때 뭐 철강 뭐 이런 주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그 후에 이제 2011년도 이때는 차화정 장세라고 이렇게 열렸고 그리고 또 2017년, 19년 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테마주들이 오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고 또 뭐 마스크라든지 뭐 진단기 업체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유튜브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연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 연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최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50여 %가 되더라고요. 내가 퍼센티지는 모르겠다. 뭐그 1%마다 금액이 좀 차이 크던데 하여튼 50여 % 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이게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참 이게 사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가치주의 성장 모멘텀을 단 회사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가치도 있고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는 회사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떻게 바이오보다도 제약주들이 많이 오른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또 성장 모멘텀이 또 생기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섹터들도 뭐 기본 베이스도 좋으면서 올라가는 섹터들도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거를 그 회사를 잘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회사의 기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도 겸용을 하고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다, 가치주다를 딱 이분화시켜서 나눠서 보기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치주라는 게 옛날에는 뭐 보통 펀드에서 우리나라 펀드에서 보면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해서 주로 이제 자산 가치나 뭐 이런 낳는 회사들을 가치주라고 성장주라는 거는 뭐 계속 꾸준히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뭐 퍼가 좀 높은 기업들이죠. 높은 기업들을 주로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치주는 이제 퍼 PBR이 낮으나 회사의 매출액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기업들을 뭐 주로 가치주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언택트 섹터들이나 제약바이오 sektor들도 이렇게 최근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부 성장주 중에는 PER이 140배까지 가는 종목도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고PER로 가고 있는 상황이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사실 IT 버블 때 있잖아요. 사실 뭐 그때는 뭐 퍼가 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이라 이익률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돈을 계속 풀다가 이제부터 이제 이익을 내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익을 더 낼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고평가냐, 저평가냐의 논란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뿌렸던 것들을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익률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다가 뭐 카카오뱅크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때랑 IT 버블 때랑은 다른 게, 그때는 수익을 못 내면서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해서 뭐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은 반대로 이익을 내면서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때랑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바이오다 제약 이런 것들도 이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제가 뭐 어떤 방송에서 나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코로나 때 보면 반대매매가 많이 막 그렇게 극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부친이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반대매매가 이렇게 극에 달할 때 투자만 잘해도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일부러 주식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반대매매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종목에 한계가 있으니까 수량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20여 종목을 이렇게 걸었는데 한 10여 종목이 이제 체결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좀 위로 샀죠. 그 당시에 위로 샀는데, 그래도 그 후에 수익률이 한 50% 짧게는 50%난 종목도 있고 많이 난 거는 100% 이상, 200%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동안에 그때 샀던 것들은 다 일부 좀 수익 실현하고 좀 지금은 이제 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좀 제일 성과가 좋았던 섹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좋았을까요? 매수를 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회사가 괜찮고 이런 종목들을 주로 사서 샀죠. 회사에 물론 뭐 가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하여튼 최고로 많이 빠지면서 내가 포트폴리오 중에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종목이 뭐 다양해가지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10여 종목을 당시에 좀 수익이 가장 좋았던 것들 몇 개만 꼽아주시면. 그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도 다 샀고, 레버리지 일단 제일 지수 상품들을 코스피 레버리지랑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고요. 그럴 때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코스피는 한 70여 % 수익이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중소형주들이라 제가 언급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는 모르시진 않고 그래도 가진 게 더 많고요. 제가 보는 시장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좋게 보냐면 지금도 뭐 시중에 뭐 예탁 자금이 지금 48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늘고 있고 시중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뭐 부동산은 규제가 심하고 금리는 뭐 거의 뭐 제로 금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라는 게 사실은 가치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돈은 계속 찍어대고 뭐 달러도 계속 찍어대고 양적 완화 정책을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다 보면 내가 뭐 몇 경을 찍어냈다, 2경 뭐 8천조인가 찍어냈다고 뭐 들었나. 그러면 그 돈이 이게 시장이 얼마만에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는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바보라고 보는 거죠. 그 돈을 뭐 진짜 이런 지금같이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당률도 상당히 높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차라리 배당 수익만 취하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성장이 돼서 또 된다면은 그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이제 많이 한 거죠. 제가 최근에 많이 주식이 올라오기 전에 제일 많이 한 게 인버스고요. 인버스들이 개인이 막 몇 조를 샀더라고요. 주식 1440까지 갈 때 개인들이 인버스를 뭐 몇 조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통 개인들이 보면 좀 투기적 성향들이 강하고 또 단기에 수익을
빨리 내려보다 보니까 그런 위험 상품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성향 자체가 좀 장기 성향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고 롱텀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자, 그러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왜냐하면 투자가 사실은 욕심이 많을수록 실패의 확률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가 욕심과 조바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건성이라 그러잖아요. 냄비건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데이 트레이드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자기가 훈련을 많이 해서 개선을 시켜야 돼요. 내가 훈련을 많이 해서 좀 좋은 회사를 고를 줄도 알고 좋은 회사를 골라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진짜로 뭐 텐베거라고 침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보통 집을 살 때 집을 여러 집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알아보고 자기가 제일 금액이나 제일 맞는 집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주식은 대부분 다가 남 얘기 듣거나 뭐 시전에 TV에 나오는 정보를 보거나 또 뭐 신문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요즘 뭐 카톡이나 뭐 다른 뭐 정보를 돈 받고 제공하는 그런 데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심리에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평생에 딱 10종밖에 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평생에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한 종목을 살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이 종목을 사다 보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도 처음 투자할 때 전 종목을 다 뜯다 보고 어떻게 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할까 심혈을 기울여서 사면서 그게 큰 수익이 났거든요. 그걸 한번 접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투기성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저도 이렇게 이쪽 시장에 오래 있다 보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고 전문가들 강의한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이제 그걸 해서 수익을 내려면 내가 봐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최소 몇 년은 공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업 투자를 해야 돼요. 전업 투자로 해서 거의 피 말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만약에 투기성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솔직히 뭐 프로게이머들 수준으로 해야 성산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뭐 대부분 다 직장 다니고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종목을 앞으로 이렇게 나와 같이 성장해 나갈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특히 뭐 주린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래도 최소를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성장할 것인가, 또 아니면 회사의 가치가 어떤가,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예, 장기 투자로. 되도록이면 장기 투자가, 저도 이렇게 장기 투자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단기 투자로 큰 돈 버신 분들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장기 투자로 큰 돈 버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뭐 제 주변에 5천억 이상 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꽤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